네, 안녕하세요. 와주스키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세력주를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관찰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동안은 세력의 커다란 흐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강의는 급등의 유형에 따른 세력의 성격을 분석해서 거기에 따른 공략 지점을 배워보는 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볼게요. 첫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주제는 기습형 급등주입니다. 자, 여러분, 급등주라고 해서요, 다 똑같은 급등주가 아닙니다. 물론 재료도 다르고 올라가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가장 그래도 기초적인 부분을 짚고 가자고 한다면 급등주의 그 내용이라고 한다면 분봉이겠죠. 분봉 내용을 관찰해 보면 이 종목의 성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격이라는 거는 세력들이 이 종목을 올리는 방법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다 똑같지 않아요. 물론 급등하고 결과적인 건 똑같지만 그 과정이라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후에도 어떠한 과정으로 얘가 움직일 것이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런 스타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스타일을 분석해서 거기에 맞춰진 우리가 매매 전략을 구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롱바디 양봉이 만들어졌어요. 뭐 상한가입니다. 자, 그런데 종목마다 이 상한가를 가는 과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종목은 하루 종일 수급 주면서 재료 받고 가는 경우가 있고, 어떤 종목은 장 초반부터 상한가를 가는 경우가 있고, 어떤 종목은 가는 척 했다가 깊게 눌렀다가 장 후반에 밀어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가는 거고 일봉상으로 보면은 급등주라고 보이는데, 이 과정에 따라 다른 모양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과정에 따라 다른 모양을 왜 만들까요? 그리고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이 기습형 급등주는 무엇일까요? 기습형 급등주라는 건요, 상승을 올릴 때 우린 PTS 같은 경우는 수급이 종일토록 만들어지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슈팅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기습적으로 올렸다라기보다 당일날 수급을 채워주면서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을 만족시켜 줬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다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거래를 쏘면 사람들이 당연히 매수도 했고 주목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주목하는 가운데 버젓이 슈팅을 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유형도 있는 반면에,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뭔가 싶죠? 네, 한순간에 그냥 상한가로 마감을 해버린 겁니다. 자, 이런 경우가 이제 기습형 상한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얘는 좀 너무 극단적인 차트이긴 한데 다른 걸 한번 불러올게요. 자, 현대 에버다임을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급등하는 모양을 한번 관찰해 보시면 돼요. 여기서 어쨌든 뭐 시가가 형성이 됐고, 그 다음 결과적으로 여기서 끝났다고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간 그 양봉이 될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근데 그 과정을 한번 보자고 하면 이 종목은 눌렀다가 올렸다가 이렇게 올려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우상향을 만드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예상치 못한, 이게 포인트입니다. 예상치 못한 시점에 기습적으로 상승시키는 거예요. 자, 우상향 같은 경우는요, 어느 정도 수급이 만들어지면요, 주도주를 잡을 때 수급이 만들어진 걸 전제로 앞으로도 슈팅이 나올 것을 예상할 수 있어요. 100% 나오는 건 아니지만 당일날 이런 움직임을 만들었다면 얘는 슈팅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기습형 같은 경우는요, 예상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갭을 띄우고 내려갔다가 한번 치고 또 치고 이렇게 죽여요. 그리고 지지선을 살짝 이탈했나요? 자, 이렇게 만들고 이 종목이 여기서 그냥 보합으로 끝날 수도 있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왜냐면 변동성이 너무 심하니까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됩니까? 예상치도 못하게 갑작스럽게 단 몇 분 만에 급등을 만들어서 이전에 있던 고점 다 뚫어버린 상태로 롱바디 양봉으로 마감을 시키는 유형을 기습형 급등 유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후에도 움직임 보시면 바로 가면서 뭐 상한가를 갈 것 같죠. 그런데 보십시오. 돈을 전혀 쓰지 않는 상태에서 방치가 되고 있어요. 여기서 마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상한가 갈 것 같았는데 이렇게 만들어질 줄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예상이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장 후반에 보세요. 이런 식으로 다시 밀어서 올려버리는 예측 불허의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죠. 지지선을 허무하게 무너뜨리는 것도 굉장히 반복적으로 만들어내고 있고, 사람들이 아차하는 순간에 갑작스럽게 올려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자, 이걸 뭐 우연히 만들었다라고 보면 어렵죠. 무조건 세력의 작품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한순간에 동시적으로 시장가로 쏘고 이렇게 수급이 죽을 수가 없죠. 자, 호재가 있으면 이렇게 오르겠죠. 당연히. 근데 호재가 있는 주식이 왜 이 모양입니까? 그렇죠.
시장이 거의 끝날 때쯤부터 이렇게 밀어 올릴 수 있는 겁니까? 이때부터는 시장을 안 보는 사람이 많거든요.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잠깐 정리를 하고 가보도록 해보죠. 급등한 1분봉의 흐름을 보면 사람들이 섣불리 매수하지 못하도록 기습이니까요. 빠른 속도로 목표 지점까지 달성하는 주식 유형입니다. 자, 1,000원짜리 주식이 뭐 3,000원이 되기까지 여러 가지 과정을 겪을 거 아니에요. 이 기습형 같은 경우는요. 뭐 호가가 많든 적든 어쨌든 간에 결국은 3,000원까지 간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어떤 종목이든 A라는 종목이 있고 또 B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3,000원까지 가는 게 똑같다고 한다면 그 과정을 저는 이야기하는 거죠. 뭐 이렇게 움직이면 많이 못 간다 이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종목의 특징도 특징대로 있고 크게 갈지 적게 갈지는 그냥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과정을 알아야 대응하기가 좀 수월해지거든요. 결국 이런 유형이라 할지라도 원하는 부근까지는 상승을 결국은 완료를 시킵니다. 그게 세력의 무서운 점이에요. 이런 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세력이다 저런 세력이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결국 세력들이 올리는 건 목표 지점까지 간다는 게 무서운 거죠.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유형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 유형의 패턴에 따라서 결국 그 과정을 도달하는데 여타 다른 주식과 좀 특이점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상승시키는 이유는요. 유통 물량과 호가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또 이게 완전히 정답을 내릴 수 없는 게 유통 물량이 충분해도 세력이 운영하는 돈의 자금에 따라 또 상황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건 아닌데 보통의 통상적으로는 호가가 약한 주식들이 이러한 움직임을 많이 줍니다. 자, 현대 에버다임 효과를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영업일 10일 안에 91% 상승했습니다. 굉장히 빨리 올랐죠. 자, 2022년 6월 17일 지난 금요일입니다. 이때 급등 마감을 했음에도 호가 잔량은 물량이 굉장히 적게 남아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호가창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28,000주 정도 되는데 이거는 개인이 그냥 뭐 혼자서도 살 수 있는 금액이죠. 현대 에버다임의 움직임도 굉장히 기습적으로 상승하고 누르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다? 91% 상승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것도 영업일 10일 안에. 그러니까 물량이 많이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뭐 2억을 샀어요. 근데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매도를 합니다. 2억 원을. 예를 들어서 뭐 시장가로. 사실 2억 원만 하지 않죠. 뭐 사람들이 우수수 막 던져버리게 되는 거니까요. 그 이상이죠. 자, 시장가로 매도하면 기본적으로 물량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쭉쭉 밀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쭉쭉 밀렸다가 어떻게 됩니까? 또 매도 쪽, 이건 매수죠. 매도 쪽에도 물량이 없으니까 올라갈 때 어떻게 됩니까? 올라갈 때 쭉쭉 밀어서 올려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호가가 이렇게 부족한데 세력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세력 입장에서 슈팅을 만들어요. 결과적으로 뭐 본인들도 보내야 되니까요. 슈팅을 만듭니다. 그러면 여기에 분명히 개미들이 따라오거나 투자자들이 따라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물량이 없어요. 이런 주식이. 그럼 물량이 없으면 개미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네, 세력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개미돈만으로도 개미들이 합세해서 일시적으로 매수 버튼만 눌러도 슈팅의 힘이 굉장히 강하게 됩니다. 호가가 비어 있으니까 그런 거죠. 물량이 없으니까 유통 물량이 적어서 개미들이 사면 쭉쭉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세력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슈팅을 냈는데 개미가 다 붙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럼 그날 바로 상한가 직행하는 거죠. 그럼 또 상한가 따라잡기 물량 또 들어오고 개미들이 더 많이 여기에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그럼 곤란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본인들이 슈팅을 쏜 다음에 세력 입장에서 조금만 매도를 던지게 되면요. 물량이 없어서 여기서 우수수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들어온 개미들은 순식간에 이러한 종목에 의해서 마이너스 4% 이런 손실을 보게 돼요. 그리고 물 타면 물 탈수록 어때요? 네, 슈팅을 안 쏴주게 되면은 점점점 나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주식이 기습형 급등주 유형이요. 사실은 공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식에 많은 사람들이 크게 물려서 손실이 누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장점은 또 뭐죠? 네, 호가가 저렇게 비어있다 보니까 세력이 또 한번 쏴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밑에서만 잡았을 때 10% 급등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공략 난이도는 어렵지만 세력의 움직임이 워낙에 빠르게 전개되기 때문에 빠른 수익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또 단점은 뭡니까? 빠르게 올랐지만 또 빠르게 주저앉아서 밥 먹고 오면 제자리로 왔거나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기습형 급등주를 노리는 데 있어서 전제 자체가 뭡니까? 난이도가 어렵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또는 분할 매수를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일봉만 보면 몰라요. 자, 일봉만 보면은 뭐 힘이 좋고 갭도 띄우고 쭉쭉 밀어 올리는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저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또 강한 급등을 나오는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모습만 보면은 마치 모멘텀이 좋은 주식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 분봉 안의 움직임들을 자세하게 관찰해 본다고 하면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그 시점에 밀어서 올리는 기습형 유형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지옥이죠. 자, 올랐다가 다음날 그냥 다 반납해버리고 올랐다가 반납, 올랐다 반납, 올랐다 반납, 올랐다가 다 반납 이런 식으로 반복한다는. 근데 결과적으로는 가격을 올리고 있다. 자,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기습형 급등 차트를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어떤 식으로 공략할지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대표적으로 이 기습형 급등주가 무엇이 있는지를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잘 아는 주식을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넥슨 게임즈입니다. 분봉을 같이 보죠. 자, 이 모양을 보시면 이제 유형을 우리가 분석을 해야 돼요. 특징이 뭐냐면 기습형 급등주는 이제 빠른 시간 내에 목표 지점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 슈팅을 쏠 때 상승률이 굉장히 강합니다. 보세요. 한 번 슈팅을 쏘면서 올릴 때 20% 급등을 합니다. 그리고 길지 않은 시간 이후에 이제 상한가로 마감을 해버리죠. 들어오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가 먼저 치고 올라갈 테니까. 자, 이후의 움직임을 또 볼게요. 자, 이후의 움직임도 한번 튀어 오를 때마다 10%씩 올라가고 이 부근에서도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16%. 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분석해야 돼요. 한번 치고 올릴 때 얘네가 몇 프로씩 올리나 거의 15% 이상을 치고 올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공략 방법은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자, 생각해보죠. 가파르게 오른다는 건 이제 제가 호가와의 연관성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꼭 반드시 무조건 이제 호가가 무조건 없어야 이렇게만 간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세력의 성격에 따라 다른 거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정말 좋은 회사예요. 예, 회사가 좋고 막 재료도 좋고 그래요. 그래서 개미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 주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주식도 기습적으로 올려줘야만 사람들이 못 들어오고 들어온다 해도 크게 물리고 해서 감히 들어올 생각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호가가 약한 주식에도 이런 전략을 쓰는데 너무 좋은 회사의 경우에도 이런 기습적인 전략을 써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세력들이 빡세게 관리하는 종목에서도 이 전략을 사용하는데 바이오 섹터에서도 이 전략을 많이 사용해요.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뭐 호가가 약하진 않거든요. 시총도 높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건 이제 너무 좋은 회사에서도 이런 식으로 좀 전략을 만들어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공략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건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많이 흔드는 게 특징입니다. 치고 올라갈 때 강한 상승으로 갔다가 그 뒤에는 거래를 발생시키지 않고 방치 전략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럼 방치 전략을 사용하다 보니까 급하게 들어왔던 사람들 그리고 호가가 약한 종목의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네, 매도 물량이 나오면 계속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력이 관리하는 주식인데 계속적으로 방치되면서 내려가는 걸 막진 않겠죠. 그래서 보통 어느 정도 선에서 반등이 많이 나오냐면 5일선 밑으로 크게 밀렸을 때 그때 반등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비유하기가 좀 그런데 저는 이제 느낌으로 알 수 있지만 일단 기본적인 개념 자체는 5일선이 이 핑크선이잖아요. 이 5일선과 간격이 아래로 벌어져서 이격도가 빈 공간이 생길 때 그러니까 우리가 갭 상승 갭 하락 하잖아요. 그럼 이건 마찬가지로 5일선과 갭이 띄어질 때 그럴 때 이 종목의 반등이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등이 잘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튀어 올라서 쏘기 시작하면 급등을 잘 만들어낸다는 그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올라가다 보니까 또 급락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략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거 평범한 방법으로 이 종목들 공략하려고 하다가 멘탈이 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편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유형의 주식을 개인적으로는 좋아하고요. 자, 에코캡도 보도록 해보죠. 에코캡 다 아는 주식이죠. 우리가 다 아는 주식이에요. 자, 분봉을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완전 기습적으로 한 번에 튀어 오르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26%, 또 한 번 튀었다 싶으면 17%, 튀었다 싶으면 상한가 이런 식으로 가요. 굉장히 힘이 좋죠.
자, 그러나 일봉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움직임이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네요. 그쵸? 떨어질 때는 그냥 사정없이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습적으로 올렸다가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많이 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갭을 좀 크게 띄었을 때 좀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도 뭐 좀 더 밀리긴 했지만 손절했다가 뭐 여기서 또 다시 갭을 크게 띄울 때 그때 진입하는 것도 좋겠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이러한 주식들이 밀어내는 게 있어서 거의 상도덕을 지나칠 정도로 강하게 밀어낸다라는 걸 우리가 주의하자는 거죠. 그게 핵심 포인트고요. 그리고 에코캡도 이 강의를 지금 들으시고 여기에 털려본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꽤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움직임만 봐도 이게 굉장히 많이 턴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많이 털리고 움직이는 이 근본적인 이유가 뭐다? 호가창의 원인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인기가 너무 많은 주식을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흔드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분봉으로 봤을 때 기습형인지를 체크하면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습형 차트를 보통 잘 모르고 매수를 하고 매매를 하잖아요. 그럼 욕이 먼저 나와요. 어쩔 수 없어요. 얜 왜 이러냐 싶은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세력이 이 종목의 특성을 이용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기가 너무 많아서 털어야 되거나 또는 호가가 약해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방지해야 되거나, 에코캡 같은 경우는 호가가 약한 분류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우리가 또 잘 아는 종목이죠. 대주산업입니다. 네, 이름만 들어도 욕이 나올 것 같은 회사죠. 움직임 보면 알죠. 그쵸? 이 움직임 보십시오. 최악이죠. 네,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분봉을 한번 볼까요? 너무 끔찍해서 이건 뭐 분봉 보면은 저는 뭐 농담이지만 이 분봉을 보면 곡소리가 들리네요. 네, 어쩔 수 없죠. 자, 보세요. 기습적으로 올릴 때는 힘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기습적으로. 여기 뭐 상한가도 그냥 바로 찍어버렸네요. 근데 내려갈 때 한번 보세요. 지옥이죠. 마이너스 40%를 단 1, 2, 3, 4일 만에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는요. 또 20%. 이거를 모르고 매매하면 환장하는 거죠. 네, 이거 정신이 좀 이게 피폐해질 수 있고 사람이 난폭해질 수 있어요. 이런 주식을 보면요. 그래서 기습형 급등주를 제가 먼저 알려드리는 이유가 잘하다가도 분명히 뭐 무난하게 하는 주식들이 있는데 유독 이런 기습형 급등주를 건드리게 되면 그때부터 멘탈이 다 박살나고 주식에 대한 공포감이 생기게 되고 손실도 누적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5일선과 이 갭을 띄었을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접근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다. 손실을 봐도요. 손절을 만약 한다고 해도 저기서 더 밀어내기 힘들기 때문에 어지간하면은 방어를 잘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슈팅을 줄 때 매도를 당연히 해야겠죠. 자, 마지막으로 보실 종목은 현대 에버다임입니다. 이건 아까 전에 뭐 예시로 좀 보여드렸는데 분봉을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한번 올릴 때 치고 올리는 힘이 굉장히 강해요. 이것도 15%나 단번에 튀어오르네요. 지난 금요일에도 뭐 순식간에 급등하는 힘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 이 움직임 보십시오. 이것만 봐도 뭐 대주산업급은 아닌데 참 이것도 사람 멘탈 붕괴시키는 소리가 전 들리네요. 이 차트만 봐도. 자, 올릴 때 어때요? 힘 굉장히 세죠. 26%, 17%, 14%. 내려갈 때는요. 네, 10% 기본 10%. 그래서 이런 종목을 이런 데서 산다. 그쵸? 그럼 이런 데 사고 내려가니까 멘탈이 붕괴돼서 손절을 해요. 손절했는데 어떻게 돼요? 튀어 올라요. 야, 이거 다시 가나? 또 사요. 또 박살나고 또 다음에 가고. 이런 식이란 말이죠.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유형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주식도 이제 일봉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분봉으로 저런 모습을 포착한다고 한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5일선 밑으로 이격도를 좀 띄울 때 이럴 때가 될 수 있겠죠. 여기도 5일선과 간격을 많이 띄었네요. 이걸 뭐 굳이 비유하자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5일선과 종가의 간격이 여러분의 그 콧구멍 크기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귓구멍 크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뭐 이게 사람마다 모니터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네, 제가 대략적으로 이렇게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농담이고요. 특이점을 하나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락하고 나서 하루 이틀 뒤에 수익이 나죠. 하락하고 나서 하루 이틀 뒤에 수익이 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략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단타예요. 아시겠죠? 네, 사실은 단타 관점의 매매입니다. 그래서 단타 관점의 매매이기 때문에 2, 3일 정도 가지고 있다 수익이 안 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매도하는 게 좋아요. 조금만 반등 주면 매도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매수 공략 자리가 단타 개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는 걸 아시고 물리시면 안 되겠죠. 이거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설명은 제가 다 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매듭을 지으면서 이러한 자리에서 매수하시는 것 자체가 단타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2, 3일 안에 수익을 안 주면 매도하셔서 떨어지면 손절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타 자리에서 손절을 안 할 수는 당연히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단기적인 어떤 자리를 관점 말씀드렸다고 한다면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고 했을 때 이러한 유형의 주식들은요, 상승할 때 힘이 강한 특징이 있어요. 똑같아요. 분봉으로도 힘이 강한데 일봉상으로도 상승할 때 힘이 강한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또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있어요. 떨어질 때, 조정받을 때, 모멘텀이 끝날 때 조정의 깊이가 꽤 깊습니다. 보통 통상적인 주식, 좀 그래도 나름대로 좀 물량이 잘 붙고 그런 주식은 자, 상승하고 나서 그래도 한 절반 가격을 유지해주면서 이 추세를 좀 만들어주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말한 이 주식들은요, 너무 극단적이에요. 그래서 일봉상으로도 조정받을 때 정말 깊숙하게 내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더 조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올라갔다가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 가능성으로 보자고 하면요. 대주산업은 테마를 지금 붙였는데 얘도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여기서 수급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힘을 잃게 되면 떨어지는 게 정말 가혹할 정도로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유는 똑같아요. 앞에 설명드렸습니다. 호가가 약하거나 너무 인기가 많은 주식이기 때문에 세력이 더 혹독하게 관리하는 경우가 있다. 에코캡도 뭐 말하면 뭐합니까? 이거 떨어질 때 보통 여기서 이렇게 가면 좋은데 한 번 더 이렇게 밀어버리고 더 잔인하게 무너뜨려 버리죠. 여기도 이렇게 올랐다가 조정주 때 여기까지 밀어버립니다. 가차 없어요. 얘네는 진짜 모르고 당하면 마냥 털리기만 하는 거죠. 넥슨 게임즈도 이러한 패턴을 많이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좀 매매를 몇 번 해봤는데 빡세긴 하더라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가지의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일반적인 상황도 아니고요. 그러나 이걸 모르고 막 매매를 하다가 얘네한테 한번 잘못 걸리면 우리가 살다 보면 이상한 사람 가끔 한 명 만나갖고 좀 고생할 때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일반적이지 않아요. 주식시장이 다 이러면 주식하기가 어렵죠. 네, 일반적이지 않은데 이런 거 하나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 네,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된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종목이 또 공략법에 따라서 수익을 잘 줄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조스키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와조스키 홈페이지가 개설이 됐습니다. 와조 인사이트라는 홈페이지인데요. 여러 교육 프로그램과 그리고 시황 분석과 그리고 세력주 종목 분석, 그리고 특별히 세력주 매매 공식 책을 구매한 분들에게 챕터별 무료 강의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세력에 대해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홈페이지 안에 강의는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니까 홈페이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